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측을 연일 비판하면서 지역 순회를 계속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이제 이 대표를 만나고 싶다. 윤석열 후보가 의사를 밝혔는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탁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죠? 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제주 모처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는 자리에서 검열을 거치는 것은 반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의제를 놓고 윤석열 후보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뭐 의제를 미리 얘기하고 조율을 해야 된다. 권성동 사무총장이 얘기했단 얘기했다고 말이죠. 한 것을 두고 이것은 검열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예. 사전 조율해야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당혹감을 느낀다. 또 윤핵관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가 당 쑥대밭 만들어도 아무도 문제의식 못 가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제 홍보비를 뭐 해먹으려 한다. 네, 해먹으려고 이게 표현이 나왔어요 이미. 예. 네, 그렇게 그런 이유로 미디어 홍보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이런 말을 윤석열 후보 측근이 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 대표와 후보가 만나는데 의제를 사전 조율하지 않아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군가에게 그걸 왜 사전에 제출해서 검열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당 대표와 만나는 자리에 후보가 직접 나오지 못하고 만약 핵심 관계자의 검열을 거치자는 의도라고 한다면은 저는 절대 만날 계획이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도 언급을 했는데요. 대선 후보로 선출된 다음 날 이 대표에게 만남을 청했고 홍보 미디어 분야는 광고기획사 또는 방송사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윤 후보가 했다고 했으면서 이제 그때 이 대표가 대답하기를 중요한 분야인 만큼 당 핵심 관계자가 직접 맡아야 한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직접 맡겠다. 본인이 이 대표 직접 본인이 직접 맡겠다 이런 의사를 밝혀서 즉각 맡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평가, 인간에 대한 뭐 정치인으로서의 평가 이런 것들을 또 했는데요. 그 주요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를 만날 때마다 그 번득이는 아이디어와 이런 거에 제가 늘 감탄을 하고 늘 만날 때마다 많은 공부도 되고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또 우리 정당사에 정말 가장 최연소고 막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젊은 당대표를 제가 대선 후보로서 함께 대장정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했던 발언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회동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예. 의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단은 이제 울산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의 전격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고요. 예. 어쨌든 뭐 이런 합의에 이르기 전에 국민의힘은 좀 여러 가지로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재선 예. 의원들 같은 경우에 긴급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을 뛰어넘는 당과 후보의 지지율은 국민의 원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한편 홍준표 의원의 경우 이 사태의 중재자로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또 있었는데 일단은 이준석 사태가 봉합되면 윤석열과 공식 회동하겠다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예, 일단은 당대표와 후보 간의 갈등이 사라지면 본인도 공식적인 모임을 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그렇습니다. 밝힌 거군요. 자, 일단은 뭐 홍보 문제가 갈등 핵심 사안으로 비춰집니다만 이제 두 분 오늘 이제 지금 저녁에 만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갈등 국면을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뭐 이 갈등은 곧 해결될 거라고 봐요. 둘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다만 이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율 문제거든요. 권한의 조율 문제이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서로가 서로를 좀 필요로 하는 사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질적인 방해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혹은 주말 중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예. 예,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김 소장님은? 전 여전히 여러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인적 청산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예. 오늘 저녁 회동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요. 조심스럽게 점쳐보자면 이준석 대표가 서울로 상경은 할 것 같은데 오늘. 네. 오늘일지 내일일지를 맞추는 예. 것은 저에게는 불가능한 범위고요. 월요일 선대위가 있을 때 서울엔 있을 것인데 선대위는 참석할 정도로까지 관계가 풀렸다라고 보진
예,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발대식까지는 참여는 못할지도 모른다. 자, 일단 뭐 홍보비를 해먹으려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자존심 상해했었는데 이 홍보비가 굉장히 예산이 많잖아요. 근데 예, 지난 19대였나요? 예, 지난 19대 대선 대선에서 예, 민주당 홍보 팀장을 제가 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들었는지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일단 저 때는 그 예종석 한양대 그 경영학과 교수님께서 본부장을 맡아서 집행을 하셨는데 기획사를 뭐 100억짜리 발주를 하는 이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관련된 본부장은 8명 들어오게 해서 각자 점수를 적어내라 그래서 예. 그냥 들어온 사람 중에서 뽑아버렸습니다. 아하. 예, 정당사에서 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누구와 무언가를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만들어졌고 그게 정착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와서 뭘 해먹는다는 발상 잘 어려운데 그러니까 캠프 내에서 이 말을 했던 사람 예. 이준석 대표가 해먹으려고 말했던 사람이 해먹으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했던 진단과 같은 진단을 하고 계시고 네. 진작하님 어떻게 보세요? 예,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돈 문제뿐 아니라 선거비 80%고 이걸 집행한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또 거기 또 줄줄이 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이준석 네가 왜 먹어 이건데 이준석은 사실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것보다는 본인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그분이에요. 예. 지금 전통적인 선거전은 보병전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코로나 국면이고 또 디지털 문화의 발전으로 점점 공중전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네네네. 자기가 그걸로 또 이긴 적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자기 역량을 좀 보이고 싶어 해요. 그 자리를. 예.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은 그 코드로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죠. 예. 제가 이준석 대표의 비단 주문을 여기서 하나 확 먼저 공개를 해버리면 이게 지금 홍보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그중 한 350억 예산 중에서 거의 절반 넘게가 미디어 광고비입니다. 즉 언론사에 푸는 돈이거든요. TV하고 라디오, 저희 뭐 신문인데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단일 시장은 굉장히 큰 규모가 되는데 이준석 대표 이제 예언합니다. 반도 집행 안 할 겁니다. 그 돈을 다른데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겠죠. 예, 그게 이제 젊은 세대의 특성이고 본인도 그렇게 또 지난번 선거도 그렇게 치렀다 그러잖아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왜 돈을 쓰느냐. 그러니까 이 선거 방식이 너무 올드하다는 거예요. 저쪽이. 예. 그 방식이 아니고 나는 돈 안 쓰고 그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걸 보여주고 싶어하고 거기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선거의 기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홍보를 담당을 해야지 선거 기조 또는 선거 전략을 제대로 좀 끌고 나갈 수 관철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돈 문제로 걸어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쁠 자존심이 수밖에 상했던 없죠. 것이고요. 이게 본질적으로 정치 홍보란 무엇인가 문제를 좀 짚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정치판에 수년째 외부의 광고 전문가, 홍보 전문가를 불러오는 것 이게 마치 공식처럼 돼 있는데 정치 광고, 정치 선전은 상품 광고하고는 완전히 다른 본질을 갖고 있다고 그렇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장이라는 것은 열려 있는 개방적 시장에서 한 사람의 소비자가 여러 가지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장이라면 정치는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시장이거든요. 선거할 때 한 표만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전쟁의 성격까지 같이 갖고 있고 또 선거를 치르려면 그 정당의 기조, 이념, 강령,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겉도는 이상한 그 메시지가 캠페인이 나갈 나올 경우에.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홍보 기법에만 능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렇군요. 의미에서 이제 누가 홍보를 할 거냐 이거는 정당의 본질하고도 맞닿아 있는 문제다. 이준석 1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닌 그래요. 것 같습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이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이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지 또 의견 듣고 또 관련 문제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저 의원님 이번 갈등 일단 오늘 저녁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가 같이 먹게 될 것 같은데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 갈등 모습? 어느 정도 뭐 예견된 거죠. 예견됐다. 이미 갈등이. 예, 왜냐하면은 저도 그 후보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보면서 한 달쯤 됐잖아요. 예. 특히 이제 선대위 구성 과정을 보면서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셨어요. 아니 제가 볼 때도 승리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 패배의 길로 가고 있는 게 명확히 보이고. 선대위 구성부터 지금까지 패배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후보를 여러 번 만나서 예. 이 선대위는 이제 청중 노선, 그러니까 청년 중도 확장 노선으로 가야 된다. 예. 인물도 거기에 맞게 배치를 해야 되고 정책이나 뭐 캠페인 방식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근데 이 지금까지 선대위가 구성되어 왔던 방식은 청중 노선이 아니라 뭐 노극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노령 보수에다가 극보수, 노극 노선. 노극 보수, 예. 노극 노극 노선. 노선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형이 아니라 축소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바로 잡으려고 나름 뭐 저도 노력했고 뭐 이준석 대표도 노력을 했는데 예. 계속 더 심하게 가니까 이제 뭐 폭발을 한 거죠. 그렇군요. 의원님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김성현 대로로 소장입니다. 하면요. 어쨌거나 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이신 의원님이 끄는데도 당겨지지 않는 이 인력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뭡니까? 후보님의 결심입니까? 아니면 지금 윤핵관입니까? 아니면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잘못 끌고 가는 건가요? 후보는 유연합니다. 유연한데 이제 마음도 열려 있고 근데 이제 청년 중도 확장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뭐 윤석 대표도 그렇고 우리 뭐 같이 있는 진중권 교수도 그렇고 좀 아직 충분히 소화하고 있지는 않아요. 흡수하고 소화하는 속도는 아주 빠르지만 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전두환 정치 뭐 잘한 면도 있다. 라는 옹호 발언. 있고, 예. 전두환 뭐 간접적인 뭐 이런 뭐 그런 정치 잘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 있고 나서 바로 사과가 안 하고 한 3일인가 있다가 사과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틀 동안 예. 영남 지역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진위는 인사 잘한 면도 있다는 건데 예.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사과할 필요가 있냐. 근데 이제 오히려 오해할 말을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윤 후보가 어쨌든 진심이 잘못 전달됐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후보는 지금 다양한 목소리를 듣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데 더 압도적인 목소리에 이제 좀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보와의 거리가 가까운 분들은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이었단 말씀인 거죠. 그 당시에도. 그렇죠. 지금 이제 최측근 그룹에 있는 분들이 예. 청년 중도 확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뭐 올드 보수, 극보수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진 작가님.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 만나러 울산 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뭐 잘 될 거라고 예. 보시나요? 오늘 저녁 식사 불고기 뭐 어느 식사가 정도 있다. 봉합은 가능할 그러는데? 수 있는데요. 예. 뭐 이후에 또 터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당의 이런 청년 중도 이런 인식이 아직은 다수가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주로 지역에서 만나는 분들 유권자층도 그렇고 그동안 우리 관성도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올드보수, 극보수의 영향권 하에 있고요. 그래서 특히 후보랑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인사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후보가 그 점을 좀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 후보님이 하신 인선이고 후보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고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소위 말하는 지금 이 보수 진영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후보가 유연하다라는 것은 조금 전 어폐가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후보가 제살 깎는 아픔을 느껴야 되죠. 자기가 뽑은 사람인데도 읍참마속. 예, 읍참마속은 아니고 이제 그때 쓰는 사람을 좀 달리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청년 중도 확장에 대한 인식이 노선에 대한 인식이 예. 시간이 지나면 우리 당에 점점 넓어질 거예요. 다수가 될 거예요. 예. 다들 어쨌든 나름대로 뭐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선거 과정에서도 또 이런 인식이 확대될 거고 서로 뭐 감도 더 좋아질 거고 그러면 뭐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 인재들을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누구를 잘라내고 영원히 잘라내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네.
당장 지금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 사실관계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같은 경우에는 윤핵관이라는 윤석열 뭐 측근 후보의 임명, 핵심 관계자. 예, 인사들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반해서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혹시 그 의원님께서는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저는 뭐 예산 문제, 예산에 대한 좀 음해, 뭐 이런 문제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데 예.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아까 우리가 승리, 확장의 길로 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이러다가 선거 진다는 위기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뭐 아까 이야기한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파렴시범으로 몰아서. 예. 그래서 이런 게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훨씬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건 사실인데 아무튼 본질적인 문제는 노선의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를 파렴시범으로 음해하려고 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당 윤리위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아니 저는 뭐 그건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뭐 그래요?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렇군요. 일단은 근데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년 중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이 또 선거 그 선대위가 노령, 올드보수, 극보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노선 변경하려면 인적 쇄신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영입한 선대위 내에서 몇 분을 같이 못 갈 분 좀 솎아내고 근데 인적 쇄신 변화 필요하다고 보세요? 할 수 있을까요, 윤 후보가? 윤 후보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준석 대표하고 미팅이 예. 좀 충분히 좀 소통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략 쇄신, 인사 쇄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전략 쇄신과 인사의 변화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 예.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거를 윤 후보가 저는 좀 뭐 과감히 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잘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권성동 사무총장의 이야기대로 하면 사전 조율하면 안 간다 이런 거였고 그럴 거면 사전 검열 같은 거 못 받아들이겠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태도였고 강대강으로 대립하다가 울산에서 좀 극적으로 만나기로 됐는데 윤석열 후보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입장을 좀 바꾼 걸로 저희가 보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윤 후보 뭐 이런 거죠. 윤 후보한테 어떤 분들은 뭐 남북회담 하듯이 사실 뭐 같은 당 안에 있는 사람이 남북회담 하듯이 남북회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예. 만나서 그때 이야기가 잘 안 풀리면 아니 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보자. 뭐 그렇죠. 뭐 탁구한 게임 치고 다시 보자. 뭐 이럴 수도 있고. 네네. 근데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조건 없이 만나라. 왜 남이가 이런 분들도 있는 것이고. 예. 만났을 때 또 뭐 잘 안 풀리면 언론에 더 욕먹을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사전에 좀 큰 줄기는 합의하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한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항상 이런 양쪽 목소리가 윤 후보한테 같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윤 후보가 지금 시기가 굉장히 절박하고 또 선대위 발족 시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일단 만나자는 쪽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럼 조율 안 하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해봐야 하는 상황인 거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원점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지금 예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윤 후보가 뭐 저도 그렇고 청년 중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서 뭐 나름 코치를 좀 많이 해왔고 이준석 대표가 오늘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신랄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 후보가 상당 부분을 좀 수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근데 인사 문제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건 윤 후보 결단 사항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 작가님. 그 이준석 대표가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는지가 좀 불분명하거든요. 막연한 불만들 이런 것들만 느껴지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를 정리하라는 건지 아니면 윤 캠프에서 뭐 어떤 인선을 취소하라는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해요. 아니 불분명하지 않아요. 어제 그 방송 인터뷰 했잖아요. 예. JTBC에서. 네.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누구 임명하는지. 이를테면 오늘도 그 분노했던 지점 중에 나왔던 내용 중에 그 본인이 페미니즘과 그 급진 레디컬리즘을 구분을 못한다라고 저희 방송에서 언급했던 그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 인선도 그러면 윤 후보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점이 상당히 젠더 문제가 우리 예. 캠프 내에서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청년 그 대변하는 사람과 중도 대변하는 사람이 조금 이제 갈려 있는데 예. 젠더 문제는 양쪽의 충돌 사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분명한 거는 이수정 그분이 이제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네. 청년층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윤 후보가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근데 이수정 인사 교수 문제는 예. 결국 이수정 교수를 근데 만약에 물리게 되면 이제 아주 큰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그 중도층들이 딱 볼 땐 이 당은 뭐냐 도대체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럼 결국은 뭐 그러니까 20대 마초들하고 그 60대 70대 그들의 연대가 돼 버리는데 그렇게 선대위를 그렇게 꾸려가지고 무슨 선거를 이 치겠습니까? 답변만 듣고 의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준석, 김종인 두 사람 문제예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선결적인 문제고. 예.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도 이준석 본인의 역할 그리고 김종인 총괄위원장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주변에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 윤핵관이 뭐 딴 사람이겠어요. 기존의 측근들 아닙니까? 예. 그분들 거취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겠죠. 예.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 너무 많이 해서요. 그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동연 공동선대위원장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됐죠? 네, 어제부터 흐름을 좀 살펴보면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가 SNS에 조 위원장의 개인사가 담긴 서류를 공개를 했는데요. 예. 이 서류 중에 조 위원장 자녀 이름이 또 노출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조 위원장은 SNS를 통해서 아이들과 가족은 그만 힘들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죄 없는 가족들은 그만 힘들게 해달라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연락이 좀 잠깐 오전에 두절됐었던 조 위원장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르렀는데 예. 일단 주말에 만나 면담을 한 다음에 거취를 결정을 할 그런 방침이 이제 송 대표의 방침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사의 표명하는 것을 또 그냥 확인하고 합의한 상황에서 본인이 의지가 강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나오겠죠.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합의했다라고 발표가 된 그렇게 일단락이 된 사건이 되었고요. 이재명 후보는 조동연 전 위원장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안타깝고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또 이 민주당 조동연 공동상임 선대위원장 관련 이슈 여러 가지 또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진 작가님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어제 그 오프닝 멘트 그거 쓰려다가 생각이 정리 안 돼서 포기하고 예. 그만뒀다가 포기했다가 오늘 다시 그냥 용기를 내서 다시 써봤죠. 예.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이분이 이제 공직자도 아니잖아요. 선출직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임명직 공직자도 아니고 그냥 선거 본부에 들어와가지고 선거 일 하겠다는데 거기 이게 과연 이런 식의 검증이 필요한 자리인가? 그것이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검증의 대상이다라는 게 사적인 문제잖아요. 이것은 사적인 문제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다가 안 나면 그의 전 남편이 아마 피해를 받고 네네. 그들 사이에서는 이미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년 전 사건이었다. 근데 이렇게 그게 얘기를 공직 했었으니까. 수행하고 무슨 예. 관계가 있는지 그것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거든요. 정말 속이고 한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도 그때 이제 관계가 중첩되는 과정 속에서 뭐 자기 자신도 몰랐을 수도 있고 그 정확한 사정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근데 그런 내밀한 이런 부분들을 미리 딱 예단을 해가지고 막 심판을 하는 게 저로서는 좀 과도하게 잔인해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안타깝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 사진까지 막 공개하고 이런 거는 명백한 인권 침해고 이건 폭력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폭력에 대해서 왜 우리 사회는 그녀에게 분노하는 것처럼 왜 이런 폭력에 대해서 그만큼 분노하지 않는가? 저는 여기에 분노해요. 예. 자, 김 소장님. 뭐 앞서 말씀을 다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슈퍼챗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결국 유튜브가 움직이는 원동력은 돈이고요.
구글에서 지금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가로세로 연구소가 지난 일주일 동안 슈퍼챗으로 벌어들인 돈이 1,393만 1,116원이네요. 슈퍼챗. 예, 슈퍼챗을 이거 소위 말하는 보시라는 형태로 긁어서 얼마를 버는지를 더 확인한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예. 이 중에서 구글이 제 예상으로는 대략 487만 원에서 626만 원 사이의 어떤 금액을 본인들의 피로 가져가게 됩니다. 대충 비율이 35% 45%인데 예.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낄낄대면서 남의 가족을 도륙을 하는 현장, 콜로세움을 세워놓은 주인공이 유튜브예요. 예. 구글이 돈비 이블이라고 자기들은 악마가 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운영 어떻게 반성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번엔 구글 매니저도 모시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이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건 본인들한테 들어온 수입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구글에 먼저 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도 문제입니다. 이거 본인이 좀 안 하겠다는 사람 억지로 설득해가지고 끌고 왔으면 끝까지 지켜줘야 되거든요. 예. 송영길 대표 정말 화가 나는데 자기가 그 안 하겠다는 사람 끌고 왔으면 끝까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켜주는 일을 누가 하는 거냐면 지금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하고 있고요. 강민지 청년당원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청년정의당 대표.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진 작가님께서 청년당원들을 팔로우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도 성명도 내고 법적으로 고발도 하고 알겠습니다. 보호도 하는 조치 등을 이 취하고 논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